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마이크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년 전에 저도 여기 처음으로 앉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희 첫 아이 때 아빠 캠프 처음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 이게 자동차를 깎아서 지금도 있죠. 깎아서 디자인도 주고 디자인상도 주고 스피드상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디자인상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스피드 경쟁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큰형 예선에서 꼴찌로 달리다가 바퀴가 나갔어요. 탈선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 뭐 디자인은 그쪽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고 또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저기 유언을 쓰고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던데 유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아빠들이 저기 체육관에 다 이렇게 누워요. 누우면 그죠? 흰 천을 이렇게 딱 덮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운명하시니까 아빠들이 지금 딱 운명하셔서 이제 그걸 다 거두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 딱 거두면 하나님 만나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좀 생각해보라고 그러시면서 딱 쳤어요. 그래서 분명하셨습니다. 그럼 딱 근데 제가 딱 제 속에서 딱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났다. 딱 나오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제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로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참 부끄러움이 많은데 여기 있는 아버님들은 다 이렇게 그날이 와도 기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천하보다 귀한 값지고 보배로운 자녀들을 축복의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의 이 열매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즐거워하며 더욱더 누리며 즐기며 그런 축복을 우리가 향유하는 그런 복된 아빠 캠프로 잘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가 이루어가는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들 다 모든 가정에 그런 아버지들로 잘 자리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네. 나온 김에 우리 담임선생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교사 선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신앙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본대요. 외모를. 그래서 각 담임선생님들이 자신의 리저 시절 사진들을 먼저 아버님들께 보여드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솔 이상소 선생님. 선생님 박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현영 선생님. 네. 똑같죠? 네. 이제 나오시면 오 똑같아라고 좀 감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민경 선생님. 예전 모습이랑 그대로죠? 네. 다음 이분 누구예요? 손명 선생님. 별로. 다음 임상현 선생님. 우리 또
일반 단수겠지만 또 중요한 특수 통합교육지원실의 최원정 선생님. 예. 우리 선생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인사, 자, 차렷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리저 시집 따로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민의 팀장 엄유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어머니들께 저희 학교 아빠 캠프의 역사를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올해가 몇 번째 아빠 캠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특별 선물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혹시 호박엿 쿠폰이라고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삼민이 아이들이 저한테 3학년이 돼도 팀장님 저보고 호박엿 팀장님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스팸을 열심히 설명하면 쿠폰을 줘요. 이게 쿠폰인데 쿠폰을 가지고 오면 호박엿 2개랑 바꿔줘요. 애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번째? 일단 20년은 지났거든요. 저희가 20년 학교 개교로가 20년 지났습니다. 몇 번째일까요? 20일 아닙니다. 20 지났습니다. 25 아닙니다. 22. 23 맞습니다. 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민찬 아버님. 23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희 PPT 넘겨주시면, 네. 저희 학교가 94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하고 나서 그때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1995년에 제1회 부자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자 캠프를 시작하면서 텐트를 치고 자동차 경주대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빠 캠프 때 가장 해결됐다고 합니다. 아빠들이 여장으로 변신하고 그리고 밤에 야간 등산도 하고 밖에서 캠프파이어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 아빠 캠프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 캠프가 이어지다가 2000년대부터 이름을 부자 캠프에서 아빠 캠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빠 캠프로 바꿔서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또 특별한 아빠 캠프를 했는데요. 그때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캠프 도중에 아이들이 모두 다 스크린으로 다 같이 저렇게 응원하면서 같이 받고 또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뻐했던 아빠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대는 아빠 캠프를 2번 했습니다. 5학년이 아빠 캠프를 하다가 1학기는 5학년이 하고 2학기는 4학년이 아빠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빠와 같이 텐트에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5학년보다는 4학년이 좋겠다고 해서 4학년으로 아빠 캠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제 2008년도는 아빠하고 나하고 주제를 다시 보십시오. 2009년도에는 꽃보다 아빠. 예전에 저희 주제를 보시면 그 해에 TV에서 약간 유명했던 그런 컨셉들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2010년에는 아빠와 같이, 아빠의 같이. 11년에는 존경받는 아빠, 사랑받는 아이. 2012년에는 아빠와 함께 라면. 그 다음 2013년에는 용감한 아빠들. 퀴즈입니다. 이제 2014년도는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아닙니다. 우리 아빠? 의리 아빠. 맞습니다. 우리 아빠, 의리 아빠. 2015년도에는 아빠랑 삼시세끼. 네, 맞습니다. 삼시세끼. 오! 자, 그러면 작년도에는 아빠와 나는 제5세. 네, 맞습니다. 아빠와 나는 판디였습니다. 그래서 2명이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올해 혹시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바로 2019년은 아빠 발굴단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 선생님들이 봅니다. 요즘 영재 발굴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발굴단으로 주제를 정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관찰하고 아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빠와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면서 올해 주제를 아빠 발굴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빠 발굴단으로 정하면서 그 활동을 했던데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까지 깜짝 파티 해주시면서 아빠 관찰 보고서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관찰 보고서를 잘 발굴한
발굴되어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정했거든요. 담임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상품이랑 이 상품은 아빠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뭐 잘 나눠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빠와 같이 달린 붕어빵을 준비했습니다. 상장이랑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그 아버님 아이를 대신하여서 아버님들이 나와주시겠습니다. 4학년 솔반 김준성, 김태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4학년 1반 박동화, 한솔 4학년 참반 김형민, 김의인 4학년 상반 최강, 양지민 4학년 반반 송영민, 이연진 네. 선생님들이 아버님에게 시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어지는 아빠 발굴단이라는 주제로 아버님들과 함께 아빠 캠프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 아빠 캠프를 4번째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가 4차인데요. 저희가 자녀 중에서 저희 학교 아이들 4명이 그래도 가끔씩 있었거든요. 궁금하시죠, 누구신지? 4번째 아빠 캠프 자동차를 만들고 4번째 오시는 분. 네, 저희가 일어나 주십시오. 네, 4학년 3반 김은채 어머니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3번째 아빠 캠프 오신 분 있습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와, 셋째가 이제 마지막이신 거죠? 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되긴 2번째인 아빠 캠프 일어나 주십시오. 2번째, 네, 박수 정리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분들, 처음으로 아빠 캠프, 사실 2번, 3번, 4번째 하신 분들은 이제 경험이 많으셔서 오늘 여유로운 마음 오셨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첫째 아이고 기대하는 마음이고 떨리기가 설레하시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 하시는 아버님들의 더 큰 격려의 박수 드릴게요. 첫 번째 하시는 분들, 아버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선배 아버님들이 잘 하시라고 다 같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에 아빠 캠프 자동차 만들기가 저희 전통이잖아요. 아유, 한숨부터. 근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동차 사진. 네. 네, 넘겨주세요. 이게 예전에 디자인으로 1, 2, 3, 4, 2 했던 쭉 넘겨주세요. 그 다음 4학년 음반. 네, 이런 이렇게. 네, 4학년 참반. 네, 헐. 네, 4학년 향반. 보여주세요. 네.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4학년 단반. 이런 모습으로, 네. 디자인상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또, 그래서 보여주세요. 3위 했던 아빠 캠프 티 입고 아이가, 저런 것들은 다 깎은 게 아니고요. 저런 것들은 다 클레이 같은 걸로 다 붙이신 거예요. 네, 그 다음 2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빠 삼시세끼 주제로 같이 밥 먹는 사진. 1위 한번 보여주세요. 뭐 먹고 가세요? 노아의 방주. 저 안에 전부 다 노아의 동물 다 너무 놀라운 작품이셨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네. 또 있습니까? 네. 자동차 저희가 여기 아까 나왔던 상해 술반 1위 했던 그 아버님 김하준 아버님인데요. 제가 그때 아버님들 이제 아이들하고 만드실 때 어떻게 그 과정 함께하면서 소중한 시간 가져 저희가 잘 만드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준이 아버님이 오늘 아버님들에게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아빠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안 앉아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쪽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제 얼굴도 낯익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디자인상 만든 거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나 떨어 죽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시죠? 대부분 이 중에 제가 아까 대충 보니까 한 70%는 처음 참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았고요. 지금이 7월이니까 저게 9월달이죠. 이번에 하시는 날짜가 맞죠? 2달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일부터 시작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약 일주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은 약 2주, 간혹 이제 한 달 전부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안내문을 받아보셨죠? 안내문 받아보셨나요? 오늘 주실 거예요? 야, 이거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리려고 아직 안 주셨군요. 저는 사실 예전에 이 설명회를 왔을 때 안내문을 보고 그냥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장 넘겨주세요. 제작 과정을 보면 주제와 뭐 스토리 생각, 종이에 그려본다, 모형 만들기 뭐 이렇게 쫙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저는 이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처음에 뭐 주제와 스토리 생각 이렇게 써 있어요. 맨 첫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제와 스토리 생각은 정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잘 진행해야 사실은 기간을 확 단축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계속 공상만 하시다 보면 전날까지도 못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아이와 함께,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료는요, 그 아빠 캠프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자료예요. 2015년부터 이 자료를 주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자료를 썼고요. 올해도 쓰는 3년차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왜냐면 이거보다 잘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그 기술적인 내용이. 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자료는 제 아들 게 아닙니다. 그분의 따님이 만들었던 이제 바이올린을 형상화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만들 건지,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서로 잘 상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뭐 디자인 구상에서 밑에 이런 내용인데 이거요, 제가 설명해도 저도 몰라요.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막 몇 미리, 0.5, 4.1. 그래서 바퀴 높이는 요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0.5 이상이어야 되고 폭은 4.1이 넘어야 바퀴가 걸려서 간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 규격을 지키지 않으시면 바퀴가 안 구르기 때문에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아이들이 제일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차가 끝까지 못 간 거거든요. 꼴찌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차가 못 가. 그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길이도 나오죠. 길이, 높이, 그 다음에 간격. 이 간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일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이죠, 규격.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만들지 고민했으면 종이에 그려봐야겠죠. 종이에 그려보는데 나무에도 그려보고 종이에도 그려보고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넘겨주세요. 보면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런 작업들을 그려본 다음에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목업이라고 해서 클레이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내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 진짜 그런 모양이 될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거 보면서 오, 되게 아이디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직접 갖고 깎았다가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클레이로 대충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이면 괜찮겠다.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과정을 조금 생략했어요. 왜냐면 이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라서 제 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직접 제작에 들어갑니다. 나무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규칙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인가는 이제 스피드를 하실 분들은 이제 스피드 모형, 그 다음에 스피드가 아니라 뭐 모양 하실 분들은 골라고 이렇게 차 모양이 이렇게 결정돼서 거의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나무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개인이 디자인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외에는 개인이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걸로 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작업을 할 때 색칠하고 이럴 때 기존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버님들이 못하는 걸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관련된 거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을 이걸 깎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깎은 거예요. 좀 대단하죠. 저는 솔직히 여기 써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뭐 4포가 600호, 1000호, 2000호 이것도 사실 저는 공방에 가서 그냥 그 사포 있는 거를 막 문질렀지 이런 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있어도 가능하고 없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있는 경우를 내가 정말 정성껏 다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하실 분은 사실은 이게 있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하시냐, 대부분은 이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공방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공방에는 거기에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빌릴 수는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거를 사는 것보다는 공방에서 그 기계를 빌리시라. 근데 공방에 가면 이런 기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써있던 공구를 사실 분은 이런 걸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 점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페인팅을 칠하는데 저기 에나멜 페인트라고 써있죠. 저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레탄이나 뭐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이 나무 소재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광 페인트를 쓰시면 이렇게 색깔이 잘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작업을 해보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유광 페인트가 참 칠할 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두께를 일정한 두께로 칠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섬세하게 칠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사용할 방법이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어요. 네, 라카가 생각보다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건 아버님들의 선택이니까 단지 우레탄이나 아크릴 물감을 쓰시게 되면 저런 위험성이 있으시니까 그건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 공정이 무게중심 맞추기예요. 이 과정이 참 고난의 과정입니다. 왜냐면 다 만들었는데 무게를 맞추려고 자꾸 깎다 보니까 쭉 부러졌어요. 물론 접착제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의 공포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과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이분은 뭐죠? 우리 조각칼로도 팔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목공소가니까 구멍을 막 삥 해갖고 막 드리고처럼 한 번에 뚫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쉽게 뚫을 수 있는 작업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 디자인이 그렇게 뚫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어쨌든 무게중심을 맞추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모든 재료를 올려놓고 150g이어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규칙이에요. 근데 이게 은근히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풀이든 접착제를 쓰잖아요. 그럼 그 미묘한 게 이 그램수에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다 포함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하셔야 되고 혹시 나중에 차라리 다른 거를 이렇게 조금 더 덧붙인다든지 여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뭐 종이나 그 장식품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너무 오버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중량 체크할 때 거기서 아예 탈락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드에 뭐 목숨을 거는 경우는 무게중심과 무게가 최대한 많이 나가게 하고 무게중심을 최대한 뭐 앞쪽에 두개 가지고 빠르게 가는 걸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중심을 할 때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하셔야 된다. 다음
차축 연마와 바퀴 손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피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요. 이 차축은 이게 지금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료 안에. 근데 이거를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사포로 콤파운드를 천에 묻혀 드릴로 갈아서 이거를 마모를 시키래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마찰력 때문에. 스피드 게임에서니까 바퀴가 우리는 그냥 평소에 갖고 놀 때는 상관없지만 이 스피드 게임 할 때는 그 못에 나와 있는 약간씩의 그 느낌 있잖아요. 오돌돌. 그것 때문에 속도가 죽어요. 그래서 그걸 갈아주는 거예요. 저걸 갈아주는. 그러면 그걸 할 때 꼭 얘가 있어야 되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에 가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뭐 제가 자꾸 공방 얘기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다. 저 공구를 사셔서 하시려면 해도 되는데 사놓고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문질러서 최대한 맨질맨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멍을 또 안에도 거기도 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닿는 자리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속도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스피드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섬세하게 읽어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회심의 이제 아이템이죠. 저 막 뭐 하죠? 저기 뭐죠? 연필심가루. 저거는 우리가 제출하기 직전에 저거를 이제 한번 뿌려주고 제출할 때 다시 한번 뿌려주고 내주면 저 연필심 가루가 바퀴를 회전할 때 굉장히 도움을 줘요. 저는 저거를 다 갈아와가지고 묻히려고 하다 깜빡하고 그냥 냈어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는 했는데 속도는 솔직히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연필심 가루는. 간혹 뭐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거 윤활유 중에 브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 있는데 별로 생각보다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약간 굳어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마찰력이 생겨서 기어갑니다. 정말 혹시라도 뭐 그래도 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윤활유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디자인이 확인이 되면 무게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이제 바퀴 정렬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퀴 정렬을 제대로 해야 속도도 붙고 또 하나는 차선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차선에서 이탈하면 탈락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나는 당연히 탈락이고 나 때문에 다른 차가 탈락이 옆으로 넘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나만 빼고 다른 분들만 같이 하는 거예요. 나까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드실 때 잘 하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보면 저기 저 차축을 약간 휘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차축이 너무 평평하면 얘가 굴러갈 때 여기 있죠. 이 중심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서 힘이 너무 분산돼 버려요. 끝에 걸리게 이 못에 이게 못이 제가 차축이라고 할게요. 이 차축의 끝이 바퀴와 딱 붙고 그리고 요거 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최소한으로 높이가 낮게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저항도 적어지고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데 그 높이는 아까 나왔죠. 아까 얼마라고 했죠? 0.3가?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뒷바퀴와 앞바퀴를 보시면 좀 달라요. 뒷바퀴는 벌려줬고 앞바퀴는 안으로 약간 휘어줬어요. 이 이유가 바로 이 차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냥 작업을 해보시라고 했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하시나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몇 미리 이런 것까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굴려보면 얘가 똑바로 가는 애가 있고 쟤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바퀴가 축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 스스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탄생한 이 바이올린 그 자동차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쉽죠? 아닌가요? 그 다행입니다. 아니시라고 해서.
그런데 전 되게 쉽게 했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되게 즐겁게 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스피드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디자인상도 그냥 반에서 받았지 전체 디자인상 1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간 의아했지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때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라고 하셔서 아, 제가 PPT 자료를 낸 게 먹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너무 감동해갖고 그 다음날이 이제 그 아빠 캠프면 그 전날에 제가 혼자 심취해갖고 막 만든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일이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 아들 하준입니다. 하준이와 이때 이제 4학년이죠. 아유, 이때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아들과 함께 공방을 일단 섭외를 했습니다. 공방 섭외는 저는 왜 그랬냐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도구도 없고 어떻게 가이드를 가야 될지 전혀 몰라서 저는 공방을 섭외했어요. 이게 2주 전이에요. 2주 전. 한 달 전에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하준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도 보면 하준아 어떡할까? 아빠 혼자 하기 싫고 너도 같이 하고 싶고 네가 하고 원하는 걸 좀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하준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나 빨리 가서 1등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 그냥 걔가 나중에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차를 그냥 아빠랑 같이 만들면 좋겠어. 이렇게 아주 소탈한 바람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다행이다.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마음에 안심을 했죠. 그리고 하준이에게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준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구원열차라는 걸 갑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제가 장난치고 막 이러면서 막 기차가 하면서 막 은하철도 후후 막 이러면서 아빠 기차를 할까? 그래서 기차는 괜찮지. 기차를 그냥 하지 말고 뭐 어쩌더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다 지가 그린 거예요. 이거 자기가 이제 그 그림을 기차 모형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걸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저걸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제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동구 다 집에 없잖아요. 이 전체 이 나무 조각을 일부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잘라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런 과정을 이런 공방 가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방에 계신 사장님한테 부탁 안 해도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조금만 알려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모양 중에 저 보시는 것처럼 저는 솔직히 이제 만들기 재질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재밌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하준이가 얘기해줬던 것들을 보면서 즐겁게 잘 작업을 했는데 뭐 중간에 톱날도 부러뜨리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준이한테 뭐 이렇게 사포로 문대는 일,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잘랐을 때 그거 자기 확인하는 일, 뭐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기간 중에 삼시세끼를 위한 1박 2일 아빠와의 여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둘이 같이 가서 저때 공방에서 만들었던 기본 모형을 갖고 같이 둘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모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원열차로 새길까 어떻게 할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아까 얘기했던 톱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붙일까 어쩔까 막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대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을 또 가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선택한 게 그러면 다 새기자, 그리고 그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드릴이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눈 보세요. 장난 아니죠. 뭐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구멍도 여기 가면 이런 드릴 공굴로 구멍을 뻥 뚫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갈가내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게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들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준이한테는 아까도 그 디자인도 하고 또 중간에 뭐 사포질도 했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공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 공구 중에 쓸 수 있는 공구 중에 하나가 이런 드릴이에요. 드릴에 요 끝에다가 못을 끼고요. 그리고 사포를 갖다 대면 아까 그 했던 그런 공구가 아니어도 집에 혹시 드릴이 있으시다면 그런 작업이 가능하세요. 근데 집에 있는 드릴을 하다 보면 드릴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 마모의 정도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공방에 가시면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중량 체크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재료를 다 올려놓고 재보니까 한 139g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제 넘지는 않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첨부를 해보자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색칠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인트를 써서 쓰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대부분은 그리고 페인트를 많이 쓰세요. 예쁜 색깔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근데 이제 저는 페인트를 칠하려고 보니까 너무 색을 칠할 부분들이 많아서 색이 예쁘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라카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뿌리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열차의 모양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라카 자국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제 점점 완성돼 가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한 4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4일 전쯤.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 이제 하준이가 옆에 지금 열심히 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마무리 짓고 나중에 그램수 딱 재보니까 야, 신기하지 않아요? 150g.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야, 이렇게 되다니. 그 진짜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딱 하고 하준이하고 마무리를 딱 하고 나서 둘이 너무 기분 좋아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날이 마침 그때가 이제 그 광복 70주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했고요. 여기 하나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108이라고 번호가 써 있죠. 108.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내문에 나갈 건데 각 반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I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I가 1번이면 01, 10번이면 10, 15번이면 15, 115 이런 식으로. 요거를 꼭 이 차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 옆에 여기 108이라고 옆에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구별도 되고 그리고 규정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 표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도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시면 다른 건 없고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마음이에요. 이 새벽녘이라고 적혀 있죠. 이때 제가 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참 짧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내가 정말 이런 걸 할 줄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준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냐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난 아빠가 이걸 진짜 이렇게 만드실지 몰랐어요. 왜? 그랬더니 그냥 뭐 못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딴 데 맡기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말을 딱 제가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부랴부랴 이걸 혼자 너무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게 하고 싶어서 저녁에 이제 만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아빠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과정도 정말 어렵고 도대체 내가 그런 거 재주도 없는데 어떡하지?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80~90%는 똑같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아빠랑 같이 이걸 만들어서 1등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 아빠가 나랑 이걸 진짜 같이 만들어 줄까? 라는 기대감이에요. 이걸 나랑 함께 해줄까? 라는 기대감이에요. 여러분이 못 만드셔도 함께 했으면 절대로 나중에 아이는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할게, 다음 주에, 내일, 모레. 근데 그리고 나서 아빠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평생 아빠의 모습은 그 모습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잘 만들려고 고민도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되게 못 만들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건 말 그대로 아빠와 내가 함께 자동차를 만들었던 추억이 평생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뭐 잘 만들어서 1등 하시는 분 누군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건 내일이 아니야 라고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잘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고, 네, 다른 거 혹시 없으시면 제가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참고로 규격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문에 제가 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겠죠. 저는 뭐죠? 아까 제 별명이 뭐였죠? 브루스 윌리슨. 예, 다이 하드. 죽기 힘듭니다. 예. 이 자동차를 만드실 때 그 부담을 너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부담을 줄이려고 선택형으로 하신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디자인을 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자르고 거기다가 뭐 크레이를 붙이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하준이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가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 그 자동차형이나 세단형이나 트럭형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그림만 이렇게 디자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목공 작업하고 이런 거는 아빠들이 하셔야 되지만 아이디어를 자꾸 물어가지고 너는 어떤 걸 원하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아까 바이올린 만든 거 그런 거는 정말 다 따라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포기하게 되니까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가지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PPT 한번 넘겨주시죠. 아빠 캠프의 전체 일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하려고 나왔습니다. 9월 2일 날 2일에서 3일 토요일 일요일, 9월 첫째 주 토일,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을 좀 만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셔가지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학교 운동장이 2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마 장소 사이트는 반별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텐트 하실 때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큰 텐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텐트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권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셨더니 혼자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벌써 다 텐트 치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계속 텐트 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실 때도 크고 멋있긴 한데 또 철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텐트를 가지고 계신 걸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월 2일 날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비워두시고요. 당일 저녁 식사는 도시락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좀 애써 주셔야겠죠. 해 드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미리 점심때 오실 때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날 주차를 하시면 다음날까지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텐트 쳐놓고 집에 가서 주무시면 잠이 안 되냐고 이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를 다 차단시켜버려요. 일단 들어오시면. 그래서 못 나가요. 다음 날까지.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거든요. 다음. 오시면 이제 등록을 하셔야겠죠.
등록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자동차 아까 소개하셨는데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은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이름표가 잘 붙어 있나, 반 번호가 잘 붙어 있나, 그리고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150g이 넘게 되면 뭐 탈락되는 건 아니고요. 무게를 좀 줄여서 오십시오 하고 뒤에 작업대를 이렇게 마련해 놓거든요. 그래서 좀 깎아내든지 아니면 추를 좀 떼내든지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등록이 끝나면 이제 자녀와 함께 텐트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반별로 사이트에 가서 텐트를 치시고 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반별로 모여서 이렇게 코너 놀이를 조별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요 안내 모임이 끝나면 교실에 내려가시면 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별로 예, 코너 놀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 놀이가 끝나면 조별로 모여서 식사를 하시게 되고요. 예, 나와있죠. 치사 안 되고요. 배달 안 되고요. 컵라면 안 되십니다. 그날은 좀 특별히 아빠들이 참여를 하니까 도시락은 좀 어머니들께 잘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싸우셔서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다음. 예, 조개 끝나면 이제 저녁에 괴식을 하고요. 자동차 경기가 있고 뭐 골든벨, 공동체 게임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요. 7번이 올해 약간 예, 해마다 조금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아빠 발굴단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아빠의 영재성을 발견해라. 그래서 아빠를 좀 관찰을 잘해봐라. 뭐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릴 때 특별하게 뭔가 별건 아니지만 나의 영재성이 이거였어. 왜 나 이때까지 잊고 있었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학 과제로 나갈 텐데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영상을 찍어 올리셔야 돼요. 네, 아빠의 영재성을 이제 좀 아이들이 발견해서 근데 뭐 조그만 장기 같은 것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특별함이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PR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별로 이제 영상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찍어 올리실 거고요. 이제 그 학급 밴드에 올려주시면 인기 투표를 하든지 이거는 꼭 전체에서 한번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반별로 좀 이렇게 픽업을 해서 이렇게 부탁드리면 발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예, 마지막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또 뭐 유서 쓰기, 서로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다음. 네, 자동차 경주는 좀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소개가 있거든요. 보면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퀴가 달려 있는데 한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쭉 자유 낙하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결승선에 그 적외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순서대로 등위가 나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등위가 1, 2, 3, 4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토너먼트로 올라가고요. 몇 년 전부터 전체 결승은 없고요. 반별로 1, 2, 3, 4, 2까지 이렇게 뽑는 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네. 캔들파이어를 하고 이제 그 쓰신 유서들을 읽어드리고 하는, 또 아빠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이제 텐트로 이동해서 예, 씻고 간식 먹고 얘기 나누고 예, 요거는 이제 유서를 쓰는 거고 유서를 읽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다음. 요게 이제 아침 다음날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체 이제 기념 촬영한 모습입니다. 다음. 예, 당일 준비물 예, 오바나 자동차 꼭 챙겨 오셔야겠죠. 예, 텐트 가져오시는 분들은 텐트를 들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텐트를 신청하신 분, 오늘 이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신청하신 분들은 그날 당일 텐트를 수령하셔야 됩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거고요. 저녁 도시락 챙겨 오셔야 되고 간식, 쓰레기 봉투 같은 거는 거의 학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낭, 랜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텐트 줄 이렇게 자꾸 걸려 넘어지고 하니까 텐트 줄에 이렇게 표시할 끈 이런 것들, 세면 도구, 긴팔 옷, 목약 이런 정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이게 이제 좀 지난한 가정이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아빠 캠프하는 취지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빠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다 이렇게 잘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빠 캠프 사전 예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둠별로 조가 되시면 같이 한번 서먹서먹하지 않게 그날 당일날 와서 처음 얼굴 보면 굉장히 서먹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같이 모여서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이렇게 한나절 또는 뭐 캠핑을 가신다든지 함께 한번 시간을 보내시라는 그런 의미고요. 아까 2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녀와 함께 아빠의 영재성을 발견해서 영상을 찍는 거죠. 자녀와 함께도 괜찮아요. 자녀와 함께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자랑도 괜찮고요. 작년에는 판듀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자녀와 함께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노래, 춤, 개그, 마임, 악기 연주, 발연기, 기네스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다음 마지막 광고인데요. 그 저녁 집회 때 저희가 해마다 이제 아빠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빠 밴드는 찬양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지금 저 뒤쪽 벽에 한번 보실까요? 벽에 보시면 사인업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나 악기 좀 하고 싶다, 드럼을 하신다, 아니면 뭐 건반을 하신다, 아니면 피원을 하겠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착순입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차제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곡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 추천도 드리고 아니면 부모님께서 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꼭 귀찮아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한번 중앙 무대에도 전체 아이들 앞에 같이 저기 악기를 하시면 아이들도 같이 무대에 서거든요. 싱어나 밀동 이렇게 쓰시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안내를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너무나 잘 이해를 하셔서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교실로 이제 이동하실 건데요. 뒤에 간식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좀 시장하신 분들은 간식을 좀 챙겨서 내려가실 때 내려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의자를 아빠들이 좀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교실로 내려가시면 감사합니다. 교실에 가시면 모둠별로 아마 자리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모둠을 확인하시고 모둠에 앉으시면 조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격폰 어머님들 들고 하나씩 다 준비했거든요. 아이들 나가실 때 의자를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아이들 선물로 주고 아까 마치신 분들은 2개씩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소방격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